반갑습니다. 광화문 금융람입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500포인트를 넘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는 올해만 벌써 50번이 넘게 고점을 경신했는데요. 이런 상승은 올해를 포함해서 역대 7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매우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연중에 이렇게 50번이 넘게 고점을 경신했던 과거의 6차례의 사례에서 다음 해에도 이런 상승세가 이어갔는지 아니면 하락세로 전환을 했는지, 만약에 상승세를 이어갔다면 몇 퍼센트 상승을 했고 하락세로 전환을 했다면 몇 퍼센트 하락을 했는지 먼저 알아볼 거고요. 이 결과를 통해 주식 투자로 누구나 효과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S&P 500 지수의 오랜 역사에서 연중에 50번 넘게 고점을 경신했던 적은 올해를 제외하면 딱 6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100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가서 1928년에 있었는데요. 표에서 왼쪽 부분은 연중에 50번 이상 고점을 경신한 해의 지수 그래프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올해 이렇게 이례적으로 많이 지수가 오른 후에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편에는 1년 후에 지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면 1928년에 S&P 500 지수는 연중에 고점을 58차례 경신을 했고요. 지수는 37.11% 상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수 추이를 보면 이런 상승세가 쭉 이어지면서 계속 지수가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가 하반기쯤에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결국 14.21%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1961년에는 고점을 52번 경신하면서 지수는 23.13%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해인 1962년에는 앞에서와는 다른 양상으로 연초부터 지수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중반부쯤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뒤에 연말에 소폭 회복하면서 결국 12.01%의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만 놓고 보면 역시 지수가 많이 오르면 다음 해에는 어김없이 주가 하락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64년인데요. 1964년에는 고점을 62차례 경신을 하면서 지수는 12.97%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 상승세가 어느 정도 이어가는 듯 하다가 중반부쯤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상승하면서 8.79% 상승으로 마칩니다. 1995년에는 또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요. 고점을 무려 77차례나 경신을 했고요. 지수도 34.11% 상승하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6번의 사례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큰 하락 없이 다음 해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1996년에도 22.39%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이제 최근하고 불과 10년도 차이가 나지 않는 2014년과 2017년 사례를 확인하실 텐데요. 2014년에 고점을 53차례 경신을 했고요. 11.39%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에는 지수 상승이 지지부진하다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하반기에 다시 상승하면서 0.22%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사례인 2017년에는 고점을 62차례 경신을 했고요. 지수는 19.42% 상승했어요. 그리고 다음 해인 2018년에는 지수가 등락을 거듭하다가 연말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7.03%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맘 편한 개미님들께서는 지금까지의 사례를 어떻게 보셨나요? 연중에 50번 이상의 고점을 경신하고 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던 사례만 모아봤는데요. 그럼에도 다음 해의 지수 흐름에는 공통점이 없이 모두 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보시면 6개의 사례 모두 고점을 50차례 이상 경신을 했기 때문에 연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평균적으로는 23.02%의 상승이었고요. 가운데 값이라고 볼 수 있는 중위수로도 21.28%의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면 막연하게 곧 폭락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과도한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수가 크게 상승했던 6차례에서 일반적으로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다음 해에도 지수가 상승했던 적은 3번이나 있었어요. 결국 반반이었던 거죠. 그리고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0.32% 하락을 했고요. 중위소로는 3.41% 하락을 했습니다. 수익률로 봐도 거의 0%에 가까운 수치였던 거죠. 물론 표본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수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리고 주가 상승의 이유나 경제 정책 등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지수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단기간에 하락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많이 오른 것 같다는 감으로 섣불리 S&P 500 ETF를 모두 매도해버리거나 적립식으로 모아가던 중에 매수하지 않으면서 뒤늦게 더 비싼 주가에서 매수를 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1871년부터 현재까지의 S&P 500 지수의 추이인데요. S&P 500 지수는 이렇게 장기간 우상향했다는 사실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내가 얼마에 매수를 했던지 간에 결국에는 매수한 가격보다 주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중간중간에 하락기도 있었지만 결국 오름폭이 더 컸고 상승기가 더 길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 10월 28일에 올렸던 20대로 돌아가서 주식 딱 한 개만 산다면 이것을 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꾸준히 매수하시길 추천드렸는데요. 이때 S&P 500 지수는 코로나 이전의 전고점을 훌쩍 넘긴 상태였고요. 코로나 이후 50% 이상 지수가 상승한 상태였어요. 경기 회복은 아직 멀었는데 증시만 너무 올라서 거품이 끼었다고도 했고요. 동시에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미국 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1999년의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면서 곧 주식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올해는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같은 이슈가 제기되면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또 다른 불안감이 제기되었지만 올해만 벌써 고점을 50번 넘게 경신을 했어요. 물론 지수가 언제까지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확실하게 떨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당연히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인버스 ETF를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상승할지 하락할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꾸준히 매수하는 게 더 좋은 성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우연히 하락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췄다고 하더라도 반복해서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는 투자보다는 최대한 오랫동안 꾸준히 좋은 주식을 매수하고요. 언제 올지 모르는 하락을 대비해서 일정 부분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결국 잃지 않는 투자,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해야 누구나 효과적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영상이 마음 편한 개미님들께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